사람이라면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죽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요? 화장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납골당. 죽어서까지 이렇게 반석에 붙여있고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장묘 문화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목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수목장. 올바른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시사교육 맥에서 짚어봤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한 수목장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수목장이 최근 새로운 장묘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길.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에 묻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입니다. 편히 가시고 잊고 나서 편히 가세요. 자연에서 왔듯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수목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이 친구 항상 지가 죽을 때를 예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는 수목장 할 거야. 나는 수목장 할 거야. 이랬거든. 작은 장소에 효율적으로 모실 수 있어서 좋고 일단 또 나무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왔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수목장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목장은 기존의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과 나무를 심어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원형 수목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년을 두고 모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두고 모시는 곳입니다. 가족분들께서 편안하게 다녀가실 수 있고 소풍 다녀가시는 기분으로 장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걸로 공원처럼 생각하셔서 대대손손 다녀가실 수 있어서 그래서 수목장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묘지 면적은 전국 토의 1%. 매년 서울 여의도 크기의 산림이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묘지로 사라지는 국토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으로 2000년대 이후 화장률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들어서 시작된 시민단체의 화장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화장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정부도 2001년 이후 그 새롭게 개정된 그런 장사법에 의해서 화장 위주의 정부 정책을 펼쳤고요. 2001년 38.3%에 불과하던 화장률이 10년 사이 2배나 증가했고, 이 중 39.9%가 수목장을 희망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또 한 가지 또 의미는 이 나무에 이렇게 고인이 동화돼서 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자연 사상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호응이동으로 본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된 수목장은 영국, 스웨덴, 독일로 확산되며 보편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수목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수목장은 공설 23개, 사설 14개.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도 수목장도 묘지의 일종이라고 인식을 해서 막 반대를 합니다. 수목장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목장 조성을 놓고 사찰과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롱리.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남지장사라는 사찰 1,500평 부지에 수목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목장 허가 내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 수렴 동의 한마디 없이 주민들을 속이고 허가 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주민들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허가가 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주민들. 상여 시위까지 벌이며 수목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목장이 공동묘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공동묘지가 불법으로 들어오는 건 우리는 찬성 못한다. 수목장 들어오는데 건물 갖고 흘러내려오는 물가 왜 밥을 해먹겠어요? 나는 건물 갖고는 밥을 못 해먹겠어요.
수목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마을을 오염시킨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태풍 때 수목장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마을까지 덮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목장이 들어서면 조용했던 동네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지장사로 향하는 길은 이렇게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도로가 꽉 차버릴 정도로 비좁은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목장이 들어설 경우 이곳의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정마을로 평소에도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우롱리. 주말만 돼도 이거 없어도 좀 복잡합니다요. 복잡이 왜냐? 꼴짝이 물 맑고 하다고 공기 좋고 하다고 시내 사람들 놀러 많이 나오거든요. 취소가 되어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속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문제의 남지장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롱리 최정산에 위치한 천년고찰 남지장사. 평균 수명 100년이 넘는 소나무 군락지와 함께 달성군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수목장 조성 과정에서 수백 년이 된 소나무들이 잘려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이 수목장 허가 지역에 원래 있던 나무들입니다. 땅 속에 밑에다가 매장해놨는 걸 저희들이 땅을 파고 장비로 다 하루밤 동안 장비를 파가지고 이 나무를 다 드러내놨는 겁니다. 울창했던 나무들은 온데간데 없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수목장 부지. 산림을 보존한다는 수목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당 부처에 확인해봤습니다.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임목이 조금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요. 현재 일시 사용 신고를 한 상태에서는 상관없습니다요. 수목장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산림 훼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산림을 보존한다는 수목장의 기본 취지와는 멀어 보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수목장 부분만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남지장사 청년암 지방문화재 34호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 수목장을 해서 장내 공동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화재에도 위촉이 되고 문화재를 살리기보다는 문화재를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개발 행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암에서 수목장까지는 불과 70m 거리입니다. 문화재법에 위촉이 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많은 울창한 나무를 다 제거했는 자체가 그린벨트의 산림 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전부 불법이 아니냐. 이래서 허가 내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해라. 그렇다면 남지장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수목장 관리자를 만나봤습니다. 산림을 훼손을 딱 하는 기준이 나무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는 훼손이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허가받은 면적 안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설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수목장 측의 입장입니다. 반경 500m 안에 할 수 있는 것, 매단되는 것들 중에 수목장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위원까지 정상적인 심사를 다 받아서 처리를 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수목장이다 보니까 허가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건건히 허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건건히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그 허가가 들어와서 전문가 3인이 나간 것 같아요. 전문가 이제 3인 나가서 이제 네. 허가가 이제 검토 의견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허가가 됐을 것 같은데. 사찰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목장 운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도분들이 대부분 할머니시고 주머니에서 30돈 꺼내가지고 몇천 원 꺼내가지고 내는 돈으로 이 천년고찰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찰이 당연히 허가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절도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준 달성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목장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업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이 건 면적은 그 4,9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없이 그 행정 예고제로를 실시했습니다. 군청은 주민 갈등 조정에 또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주장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해결점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자 측, 남지장사 측에서는 더 좀 양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 편에 서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묘지로 인해서 잠식돼 가고 있는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수목장.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애매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무분별하게 무허가로 운영되던 수목장들도 현행법상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허가로 운영하는 수목장들이 많습니다. 용인의 한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봉안당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찰 뒷산에 수목장을 조성해놓고 추모목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비탈에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 이 정도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가 여기 정하시면 한 1,000만 원 선인데 허가는 된 거예요? 수목장만 그 허가하고 관계 문제죠. 다 신고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목장을 하면 우리가 이 사찰이 없어지기 전에는 누가 와서 침공을 못 하는 거예요. 수목장은 허가와는 별개라며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을 시켰는데요. 무허가가 아닌지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납골장만 만들었는데 수목장은 허가가 예, 수목장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신고를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찰 측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여기 당연히 해줘야 돼요. 종교단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시끄러우니까 시에서는 시끄러우니까 그냥 동의서 하나만 받아다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속된 말로 속상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또 하고 있던 걸 다 신고를 다시 하려면 지금 기존에 모셨던 걸 다 폐지를 해야 돼. 다 모셔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사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목장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사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모시는 비용은 사찰에서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내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매년 차례 지내, 추석, 설 차례 지내지, 기자가 지내지, 벽중에 지내지, 이런 제사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보통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한 200~300만 원 정도 제사 비용이 그렇죠. 49제가 평균이 그냥 36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장례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수목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8년째 수목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상주의 한 사설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고 비서까지 만들어 놓은 추모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불법이거든. 이렇게 전체가 없고 그냥 이렇게 몇 개 하나 딱 달아주는 걸로 수목장에 들어가 사달라 하면 본인들이 다 사주시거든. 난이 걸리면 빼기만 하면 된다? 네. 불법이긴 하지만 적발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망을 피해 수목장이 또 다른 공동묘지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허가 지역이에요? 네. 아, 허가된 곳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근데 이제 우리가 도장 한번 무어가고 하십니까? 어디 가서 하십니까? 내가 써놨는 데는 어떻게 가서 강제적으로 묻지는 뭐합니까? 취재진의 취재가 들어가고 나서야 군청은 현장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네. 허가 나갈 사항이 없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인 게 맞죠. 그렇죠. 지금 저희도 안 그래 오후에 그 대표자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하고 현장에 저희가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네네.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군 자체에서 고발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군청에서 이제 경찰서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법상의 위법상이 확인이 되면 말입니다. 장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수목장들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수목장이 단속을 당할 경우 묻은 유골을 강제 이장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그 시설의 훼손이 있었을 때 복원하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을 때 결국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수목장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당으로 소문난 용인의 사설 수목장. 수십여 그루의 추모목들이 계단에 빽빽히 들어차 있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그리고 1억이 넘는 나무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족이 이제 여기는 1,000만 원대고 저기 노란꽃 막 그런 데 있죠? 그쪽은 1,500대. 여기는 한 이제 6,500, 뭐 한 1억 5천 왔다 갔다 하는 거.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수목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 하지만 불법 수목장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이제 철저하라는 이런 공문을 뿌리는 거지. 그렇다고 중앙부처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권한 자체도 지자체에 다 있는 건데 복지부 장관 권한은 없어요. MBN의 취재가 들어간 후 무허가 수목장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자연장비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도에다면서 시달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라. 이제 이렇게 문서를 미리 좀 4일날이라도 시도로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연 회귀의 의미를 담은 장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수목장. 하지만 법의 허점과 사회적인 공감대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림보존이라는 수목장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장은 이러이러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젠가 맞이해야 하는 죽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의 쉴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사기획맥 서남빛입니다.